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의 파월 해임 검토라는 소식에 증시는 화들짝 놀라면서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장 막판에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게 이제 낙폭 과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인 게 2%대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하락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도 돈도 미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엑소더스, 셀 USA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고요. 지금 S&P 500의 맵을 보고 계시는데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온통 시뻘겋게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트럼프의 그 미친 관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사실상 안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파월 해임 얘기가 지금 오늘 내내 아마 시장의 화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파월 의상은 항상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미스터 투 레이트라는 조롱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대선 때만 바이든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 책임을 전부 파월 의장한테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크게 지금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급락했는데 지금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하루에 14% 급등했어요. 그래서 33.8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정말 매일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한 그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 시장의 피로도나 시장의 신뢰도에 대해서 크게 훼손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그런 근간을 흔드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탄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금값이 3,4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기 차트를 보시면 그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전후에서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금값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전부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안전자산 또는 유럽이나 중국 같은 쪽으로 자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달러 엔 차트를 한번 보시면 158엔대 있던 달러, 1달러 158엔에서 140엔까지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화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기 보시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110선이 넘었었는데 지금 보면 98까지 떨어져 기준선 10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세에 따른 것 때문에 미국의 인재들도 다 유럽으로 떠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방문하는 방문객조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또 트럼프가 이제 관세 협상을 제안하면서 미중 정상 간 또는 실무 장관급에서 전화 통화를 하자 그랬는데 중국이 이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냉각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술적인 분석이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금 그야말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또 경기 침체 위험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 전망이라든지 EPS 추정치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CNBC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의 55%가 트럼프 경제정책에 반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국정운영 지지율도 4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49%, 찬성한다는 의견은 35%로 나왔고요. 응답자 57%는 이미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중에 49%는 앞으로 1년간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말 트럼프가 대호각성을 해서 네. 관세 정책에 있어서 대선회를 하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협상 타결을 해서 뭐 이제 글로벌 증시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참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방향의 한 방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 살얼음처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증시였는데 정말 간밤에는 꽝꽝 얼어붙었어요. 신비지맵 상황 확인해 보신 것처럼 정말 빨갛게 물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종목단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고민거리 해결을 해볼까요? 간밤에는 빅테크들의 낙폭도 참 두드러졌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참 두 기업별로 악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는 217달러 저점은 깨지 않았다. 네. 227달러 지금 하락폭은 상당히 컸죠. 지금 5.8% 하락을 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장 막판에 그래도 이제 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아주 유명한 테슬라 강세론자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경영에 전념해야 된다. 빨리 도지 수장에서 사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코드레드라는 경고를 발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인도의 반도체 기업들과 핵심 부품 조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분기 실적에서는 뭐 올 상반기 뭐 25만 대 출시 예정인 그 뭐 보급형 모델 Y가 미국에서 생산 지연,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 악재고요. 네.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은 뭐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2분기 가이던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관세가 이런 상황에서 2분기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사실 217달러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217달러 저점은 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일단 결정적인 관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에서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크게 한 발을 내딛어 주느냐를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다뤄주실 때 네. 테슬라는 217달러 선, 엔비디아는 100달러 선을 강조해 주시는데 네. 엔비디아가 또 10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AI 칩을 출하하는 게 이제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사실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관련 종목들은 그래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존 엔비디아의 H20 칩의 재고가 아직 상당하다. 그래서 굳이 수급 공백이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신규 AI 칩이 심각한 문제로 수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TSMC를 한번 예를 들면 자사 AI 칩의 중국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발표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완전히 차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상 여기 보면
최저가가 86달러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100달러는 깨졌습니다만 96달러 정도로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였어요. 5% 정도 하락인데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 관세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그다음에 중국 오늘같이 미국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나 인도 관련 주식들은 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과의 그 무역 갈등, 관세 전쟁에서 정말 뭐 아주 극적인 타결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 시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미국 증시입니다. 이렇게 빅테크 두 기업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럼 개별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DJT, 티커명이 참 특이한데 이 종목명이랑 참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네. 저희가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때 또 네. 다뤄주셨는데 네. 그때 대표님이 이거 우리나라였으면 기사가 날 일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그 트럼프가 보면 이 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루스 소셜 플랫폼의 모회사다 그랬는데 트럼프 미디어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트럼프 장남이 이제 그 트럼프 지분을 이제 넘겨받았는데 네. 그 보유 지분 가치가 4억 1,500만 불이나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발표 후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DJT를 사라. 이렇게 거기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이건 주가 조작이다. 네. 이거는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 이게 트럼프 이제 당선되고 나서 급등했다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쫓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네. 테마주 속으로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을 한번 언급해 봤다. 이렇게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 말까라는 고민보다는 이슈와 연결 지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게 DJT 다뤄봤는데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간밤에는 또 달러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어요. 네. 또 셀 USA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금 관련주를 지금 현 시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몬트 항상 다뤄주시는데 지금 현 시점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뉴몬트 차트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금광 관련주인데 금값이 3,400달러 온스당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금 뉴몬트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초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인 58달러 정도도 지금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금 관련주들이 지금 뉴몬트뿐만 아니라 금광이나 채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뉴몬트는 지금 아키엠이라든지 포큐파인을 매각해서 비핵심 사업 쪽에 그런 관련 부분들을 다 매각해서 완료했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국제 금값이 내년까지는 4,000달러를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내놓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금 관련주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해오던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매수로 목표가를 높였어요. 그래서 UBS는 목표가를 60달러까지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일 거다 그랬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오르다가 잠시 워낙 급락을 하니까 조금 꺾였는데요. 아마 위엔화 약세, 달러 약세, 그다음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인해서 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아마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그 대안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뉴몬트는 세계 1위의 금 채굴 기업이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현 시점 대피처 금 관련주 중에서는 뉴몬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밤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